안녕하세요. 월간 모터바이크 양인용 편집장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1999년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진화하고 있는 스즈키 하야부사입니다. 스즈키 모터사이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1999년 스즈키 하야부사가 시속 320km를 돌파하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는 스즈키를 떠나서 모터사이클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야부사의 이름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좋은 모터사이클의 기준은 빠른 바이크였고, 하야부사는 그런 이유로 바로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지금 이 하야부사가 탐세대 모델인 거죠? 네, 2021년도에 출시한 하야부사의 3세대 모델이에요. 처음 보더라도 하야부사인지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하야부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죠. 뭔가 달라지긴 했구나 싶은데 또 뭔가 익숙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야부사는 장르가 초고속 스포츠 투어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빠른 투어러잖아요. 그 이름처럼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안하게 달리는 것이 하야부사의 가장 큰 목표예요. 고속으로 달릴수록 더 편안해지고, 편안하니까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바이크인 거죠. 말은 쉬운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3세대나 이어져온 하야부사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야부사는 편안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하야부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한 번이라도 타봤다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도로에서 하야부사가 슈퍼바이크보다 빠를 수 있다면 그것은 출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편안해서입니다. 포지션, 넉넉한 토크, 완벽한 에어로 다이내믹 등 하야부사가 가진 모든 요소들은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순간은 더 빨리 달리는 건 쉬워도 평균 속도에서 하야부사를 따라가는 건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게 바로 편안함이 선사하는 빠름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랙에서도 통할까요? 하야부사가 레이스 트랙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덩치가 이렇게 날렵하게 돈다고? 기본적인 주행 감각은 슈퍼바이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야부사로는 첫 트랙 주행이지만 전혀 억지스러움이나 이질감 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슈퍼바이크가 방향을 바꿀 때는 몸이 앞서서 바이크의 회전을 이끌어가는 느낌을 받는다면 하야부사는 그보다 한 발짝 뒤에 물러나 바이크와 함께 달리는 느낌입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큰 안심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물론 짧은 코너나 테크니컬 구간에서 방향을 빠르게 바꿔나갈 때는 역시 긴 휠베이스가 느껴집니다. 프론트 움직임도 날카로움보다는 안정적인 세팅이네요. 서스펜션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승차감을 위한 세팅이기에 본격적인 트랙 주행에서는 살짝 무르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모여 하야부사가 편안하게 라인을 그리게 돕습니다. 급경사에 범프까지 있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돌던 코너를 구렁이 담 넘듯 지나가 버리네요. 이렇게 트랙에서 달리는 모든 과정에서 절대 속도는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야부사가 편해서 빠르다 라는 이야기는 서킷에서도 유효한 것이네요. 주행시 계기판에 린앵글과 엑셀레이터 전개량, 제동력 등이 표시되는 게 재밌었습니다. 차량의 기울기는 46도에서 뱅킹 센서가 슬슬 갈리기 시작하네요. 약 600m의 인제 스피디움 직선 주로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힘껏 쥐면 브렘보 스틸레마 캘리퍼의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이 육중한 하야부사의 속도를 순식간에 잠재웁니다. 터치감에서 제동력까지 기존의 악명 높았던 스즈키 브레이크에 대한 성능의 불만을 모두 날려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신형 하야부사의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하야부사의 이름에 걸맞는 성능을 기대했습니다. 배기량이 1400cc가 되었다든지 터보나 슈퍼차저 같은 과급기를 달 것이라는 이야기도, 시속 400km를 넘는 괴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하야부사는 엔진도 프레임도 기존 것을 재활용해서 유로5에 대응하며 개량한 것이 되었습니다. 스펙상 출력은 오히려 낮아졌으니 이에 실망한 사람도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초대 하야부사가 등장했던 당시의 충격만큼 새롭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어요. 인터넷에 도로에서 시속 300km를 달렸다는 무용담을 늘어났다가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는 시대니까요. 하야부사가 라이더들에게 사랑받았던 것이 단지 최고속이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성능 때문이었을까요? 성능 면에서 하야부사가 특별했던 것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야부사가 누적 판매량이 19만 대에 육박하고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것은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 뛰어난 밸런스가 선사하는 고속 안정성, 특유의 편안함,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 등 여러가지 장점들이 합쳐진 결과죠.
그리고 스즈키는 이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신형 모델을 선보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바이크는 가장 진화한 하야부사입니다. 실용 영역에서의 토크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질 만큼 좋았고 알찔할 만큼 빨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열정을 불태운다면 충분히 손에 넣을 수 있는 가격표가 붙어있죠. 2,337만원. 결코 만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 매력적인 모터사이클에 붙여진 가격치고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만약 스즈키가 하야부사만을 위한 새로운 엔진과 프레임을 개발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금액이죠. 그러니 이제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두고 새로운 하야부사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하야부사의 트랙 테스트는 정말 재밌었어요. 이 큰 덩치로도 그렇게 날렵하게 돌아나가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트랙 주행인데 슈퍼바이크 못지않게 재밌게 탄 것 같아요. 이 코너에서 전에 없던 안정적인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도 하야부사는 투어러잖아요. 도로 위에서도 한번 타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겠죠? 제원상 주행 가능한 상태의 무게는 264kg로 커다란 몸집만큼이나 차량 중량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바이크의 동력이 전달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게감이 확 줄어듭니다. 스포츠 바이크의 형상을 갖췄지만 높은 핸들바와 푹신한 시트가 투어링 성격을 드러냅니다. 시트가 전후로 길기 때문에 폭넓은 신장의 라이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행 모드는 3가지로 마련되었는데 가장 약한 C 모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전자장비의 개입이 빠른 설정인데 기어 단수와 엔진 회전수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넉넉한 토크로 밀어줍니다. 제원상으로 이전 모델에 비해 최고 출력이 감소하여 190마력을 발휘하지만 중저속 영역의 토크는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탱크에 바짝 당겨 앉아서 주행하면 핸들까지의 거리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브렘보 스트레마 캘리퍼는 제동 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IMU 기반의 ABS와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진입 속도가 빠르거나 미끄러운 노면 상황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리프트 방지 제어 시스템도 제동 시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쏠리는 것을 막아 라이더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최고 속도 제한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은 규정 속도를 넘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포츠 바이크의 외관이지만 투어링을 고려한 요소들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와인딩 로드를 들어섬과 함께 A 모드를 설정했습니다. 스로틀 반응이 한층 더 날카롭고 전자장비의 개입이 줄어들어 본연의 맛을 즐기기 좋습니다. 강력한 제동 뒤에 바이크를 기울이고 탈출 구간에서 스로틀을 열면 프론트가 움찔거립니다. 하지만 차량의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직선 주로로 나와 스로틀을 비틀고 퀵시프트로 빠르게 변속하다 보면 계기반의 속도 게이지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B모드와 최고 출력은 동일하지만 스로틀 반응 및 중저속 영역의 가속감이 현저히 다릅니다. 트랙션 컨트롤과 리프트 컨트롤 개입이 낮은 만큼 윌리도 쉽게 일어납니다. A모드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냥 투어링 모델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바이크의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기본적인 주행 모드 이외에도 라이더의 주행 스타일과 환경에 따라 3가지 커스텀 모드를 지원합니다. 높아진 환경 규제 때문인지 결과적으로 최고 출력은 다소 줄었지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0.2초 줄어 3.2초를 기록했습니다. 시속 2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0.1초 줄어들어 실제 라이더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되어 가속감이 더욱 자연스럽고 양방향 퀵시프트로 쉽고 빠르게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램웨어 시스템과 듀얼 배기 시스템이 매력적인 흡기음과 배기음을 내어주어 주행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스즈키는 하야부사의 역사가 깊고 인기가 높았던 만큼 신형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오랜 멋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성능과 품질을 모두 높였습니다. 그 결과 하야부사의 향수가 있는 라이더부터 고성능을 추구하는 라이더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만족시킵니다. 사이드 페어링을 가득 채운 한자는 송골매 준이라고 쓰고 하야부사라고 읽습니다. 송골매는 높은 고도에서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하강해 먹이를 사냥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입니다. 이름이 가지는 힘은 강합니다.
이제 하야부사는 초고속 투어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 20년 후에도 하야부사는 손을 쏙 빼놓을 만큼 빠를 것입니다. 하야부사는 라이더라면 한 번쯤 타봐야 할 바이크인 것 같아요. 타면 탈수록 바이크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달라지게 만드는 바이크였어요. 맞아요. 한번 타보고 나면 하야부사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깨질 거예요. 초고속이든 초저속이든 언제나 편안함과 역동성이라는 공존하기 이런 힘든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스즈키 코리아의 합리적인 가격 정책도 이 바이크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성능과 이 정도 기능을 갖추고 이렇게까지 상징적인 모델인데 그 가격이라면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카타나와 S1000 GT도 그렇고 이 하야부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스즈키 바이크는 합리적이면서도 재밌는 바이크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정직해요. 요즘 스즈키 바이크들 중에 대기 없이 살 수 있는 바이크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하야부사가 20년 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사실 스펙만 봤을 때 하야부사보다 빠른 바이크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타보니 하야부사만큼 속도에 집착한 바이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착이 차량 전반에 녹아 있었고 하야부사만의 카리스마를 만들고 있었죠. 정점에 오른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야부사는 바로 그런 바이크죠. 3세대 하야부사는 전통과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성공적으로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바이크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